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5년 차 주부입니다. 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녀가 2명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첫째 딸은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이죠. 사실 첫째는 제 친딸이 아닙니다. 남편과 만났을 당시 남편에게는 6살 딸이 있었어요. 딸은 어릴 적 라면 국물에 전신 화상을 입었었는데요. 그 정도가 심해서 오랫동안 화상 치료를 받았었습니다. 저는 화상치료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딸을 먼저 만났었고, 딸과 친해지면서 남편을 알게 되었어요. 처음 결혼을 결심할 때에도 남편은 제가 초혼이었고 아픈 딸이 있었기 때문에 주저했지만 그런 저희들을 이어준 것이 바로 딸이었습니다. 선생님 하면서 저를 너무나도 잘 따랐던 딸은 애교가 많은 친구였고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생각하는 사려 깊고 착한 아이였어요. 결혼을 하고 난 후에도 딸은 저를 너무나도 잘 따랐죠. 저는 이 친구에게 평생 든든한 엄마가 되어주어야 되겠다 결심을 했었어요. 문제는 남편의 전처였습니다. 화상 입은 4살 딸을 버리고 도망갔던 전처는 어떻게 들었는지 남편의 결혼 소식을 듣고서는 저에게 연락을 해 왔었죠. 안녕하세요. 저 소라 엄마예요. 주변에서 남편이 결혼한다고 하길래 알아보고 이렇게 전화 드렸어요. 혹시 소라 상태는 다 아시고서는 결혼하세요? 아마 애 몸까지는 안 보신 거죠? 그럴 줄 알았어요. 아휴, 그거 눈으로 보면 막상 아이돌 보기 쉽지 않을 텐데. 그거 안 보고 결혼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걔 온몸에 화상 자국이 있어서 쭈글쭈글, 아휴, 그렇거든요. 직접 보시면 징그러우실 텐데 그냥 결혼하셨다고 하니 말씀드려요. 아,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어떤데요? 전 하나도 안 징그러운데요. 그따위 일로 전화 주신 건가요? 근데 그 화상 자국 그쪽 때문에 생긴 거 아니었어요? 그 뜨거운 라면 물 넣고 굳이 소파 위에서 먹겠다면서 소파 밑에서 자고 있는 애 넘다가 그 위로 쏟아졌다면서요. 아니세요? 그래 놓고서는 죄책감은커녕 징그럽다는 말을 잘도 하시네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시죠? 아, 말해줘도 난리네. 어쨌든 전 말했어요. 그 징그러운 애까지 걷어줄 정도로 애 아빠가 뭐 있는 줄 아나 본데?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 나랑 헤어지고 복권이라도 되면 모를까. 겉모습이 반반해서 뭐가 있을까봐 그러신 거라면 착각하신 거예요. 그 사람 거지예요. 결혼까지 했다고 하길래 어떤 여자 낚아서 집에 들어앉히나 봤더니만 뭐 말씀하신 거 보니 아직 콩깍지 안 벗겨지신가 보네요.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 능력 보고 결혼한 거 아니고요. 능력은 제가 있고 소라 충분히 사랑스럽고 착한 아이예요. 그따위 말씀하실 거면 양육비나 주시고 전화하시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애 만나보지도 않으셨으면서 어떻게 전 남편 결혼한다니 불이 나게 전화하시나요? 이혼할 때 친권이고 뭐고 다 포기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자기 애 아니라면서 그래도 애 얼굴은 보라고 데리고 갔더니 집 앞에 몇 시간 동안 내놓고 있던 걸 남편이 데려왔다고도 했고요. 그래 놓고서는 무슨 생각으로 전화까지 주신 건진 모르겠는데 이따위 말로 뻔뻔하게 저한테까지 전화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끼리끼리 결혼한다더니만 그 말이 맞네. 내가 그쪽 생각해서 굳이 모르는 전화번호 알아보고 전화한 건데 이딴 식으로 받아들이니 하는 수 없죠. 그럼 알아서 잘 사세요. 걔 여러 번 치료받아야 한다는데
그건 감당은 되시겠어요? 전처는 결혼을 했다는 소식에 바로 저에게 전화를 해 딸아이의 상태를 말해주기도 했습니다. 딸은 전신에 화상을 입은 상태였는데 그게 모두 전처의 실수였죠. 화상 치료를 여러 번 진행했지만 화상 자국이 깨끗하게 지워지지 않았고 평생 자국을 갖고 살아야 하는 상태였어요. 그렇지만 한 번도 딸의 화상 자국을 보면서 징그럽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 없었는데 친모가 저런 반응을 보이니 저 역시 날카롭게 대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아이는 너무나도 밝게 자랐어요. 전처가 집을 나가기 전에도 딸이 화상을 입고 난 후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고 딸에게 징그럽다면서 가까이도 못 오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든 것이 큰 충격이었는지 남편은 6살이 다 될 때까지도 딸이 그때 장면을 모두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은 저에게 그런 아픔을 한 번도 티내지 않고서 밝게 지냈죠. 그런 딸이 저는 안쓰럽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결혼을 했을 때에는 딸은 7살이 되었고 저는 잘 따르기는 했지만 항상 선생님이라고 불렀을 뿐 엄마라고는 해주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조급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아이의 마음의 상처를 먼저 치유해줘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 천천히 시간을 두고 기다렸습니다. 아이가 불안해할까 둘째는 생각도 안 했고 그렇게 딸이 중학생이 되었어요. 딸은 중학생이 되고 드디어 저에게 엄마라고 불러주었습니다. 그날 남편과 펑펑 울면서 기뻐했었는데 그날이 정말 잊혀지지 않네요. 여보, 오늘 소라가 나한테 엄마라고 말했어. 드디어 나를 엄마로 받아줬나 봐. 내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환호하고 싶었는데 그 앞에서 너무 기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거든. 나 너무 심장 떨려서 터져버리는 줄 알았잖아. 우리 소라가 엄마라고 불러준다니 너무 꿈만 같아. 와, 당신 무슨 고백이라도 받은 것 같네. 당신 마음고생 많았지. 내가 여러 번 소라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당신이 그동안 공들인 것도 무너지는 게 아닐까 싶어서 당신처럼 기다리고 있었거든. 오래 걸렸지만 우리 딸이 당신 엄마로 받아줬나 보다. 당신 진짜 고생 많았어. 누가 뭐라 해도 소라 엄마는 전부터 당신이었어. 우리 소라가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오래 걸렸지만 나 너무 기뻐. 시간은 애초에 상관없었어. 나보다 소라 마음이 얼른 좋아지기를 기다리고 있었거든. 사실 어쩔 때는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는데 그래도 나보다 힘든 건 소라잖아. 엄마를 아예 기억 못하는 것도 아니었고 거기다가 엄마 때문에 상처도 있던 아이라서 오래 걸릴 거라고는 생각했었거든. 근데 내가 또 당신이랑 결혼해서 왔으니 아이한테는 혼란스럽기도 하겠다 생각도 들기도 했어. 그래도 이렇게 아이가 날 받아주니 너무 행복하고 기분 좋아. 나 앞으로 소라한테 더 잘할 거야. 소라한테 믿을 수 있는 든든한 엄마가 되는 게 내 2번째 목표야. 당신이랑은 다퉈도 소라랑은 다투지 않고 평생 행복하면 좋겠어. 그래. 당신만큼이나 소라도 마찬가지일 거야. 요즘은 나보다 더 소라가 당신 따르고 좋아하는 것 같다니까. 그만큼 당신이 많이 노력한 거지. 조만간 우리 소라 데리고 여행이라도 다녀오자. 우리 세 식구 앞으로 더 똘똘 뭉쳐서 잘 살아보자고. 딸이 저를 진정으로 엄마로 받아주고 난 후 우리 가족은 더욱 화목해졌고 몇 년 후 저는 둘째까지 낳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임신을 고민했지만 딸에게도 형제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아이를 낳게 되었고, 첫째 딸 소라는 누구보다 동생을 좋아하고 아끼는 누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네 식구는 행복하게 지냈고, 첫째 딸은 성인이 되었어요. 딸은 화상으로 여러 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었는데, 어릴 적부터 자신과 비슷한 사고가 있었던 친구들을 많이 만나보다 보니 그 친구들을 치료해주는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딸아이의 꿈을 지지해 주었고, 딸은 열심히 공부해 원하던 의대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합격 발표가 있던 날, 딸은 의대 합격 소식을 듣자마자 저에게 가장 먼저 전화를 해왔어요. 엄마, 나 의대 합격했어. 엄마 고마워. 다 엄마 덕분이야. 너무 고마워. 엄마 아니었으면 나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지 못했을 거야. 엄마가 항상 내 옆에 있어주고 응원해주니까 엄마 덕분에 의대에 합격할 수 있었어. 내 평생 꿈이었는데 이렇게 내 꿈을 이루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 아이고, 우리 딸 너무 장하다. 이건 엄마 덕분이 아니고 모두 네가 노력한 덕이야. 엄마는 하나도 한 게 없지. 다 우리 딸이 잘해서 그런 거야. 너무 고생 많았어. 3년 내내 공부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 우리 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정말 행복하고 기뻐. 우리 딸도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멋진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다른 누구보다 엄마한테 가장 먼저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싶었어. 내가 정말 힘들고 외로울 때 나를 견디게 해줬던 사람이 엄마인 건 알고 있지? 화상 자국도 엄마는 아무렇지 않게 사랑해줬잖아. 솔직히 내 친구들도 보기 힘들어할 때도 있거든. 근데 엄마는 그것까지 다 사랑해줘서 너무 고마워.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의사가 될게. 그래서 엄마한테 꼭 효도할게. 소라야, 엄마는 우리 딸이 엄마 딸 된 것만으로도 효도 다 했다고 생각해. 이제 성인이니까 우리 딸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서 살아. 엄마가 바라는 건 딱 하나야. 우리 딸이 평생 아프지 않고 하고 싶은 거 당당하게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게 엄마 평생 소원이야. 알지? 소라는 엄마한테 소중하고 귀한 딸이야. 그러니 어디서든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해. 알지? 엄마, 고마워. 엄마를 위해서라도 나 열심히 공부할 거야. 엄마도 그렇지만 나도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 엄마한테 너무 좋은 점을 많이 배워서 좋았어. 엄마가 내 엄마라서 너무 행복해. 딸은 저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아껴주는 친구 같은 딸이었어요. 무엇보다 제가 행복한 것이 자신의 행복이라고 할 정도였죠. 저 역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무엇보다 세상에 둘도 없는 제 아이들이었습니다. 딸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동생과도 잘 놀아주었고 공부도 직접 도와줄 정도로 가족들을 사랑했어요. 바쁜 생활 속에서도 집에 와서 시간을 보낼 정도로 가족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아이였죠. 그런 딸은 한 번도 엇나가지 않고 마음 아프게 한 일 없이 바르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공부 끝에 의사가 되었고 병원에 들어간 후 동료 의사와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겠다고 데리고 오기도 했어요. 사실 저는 너무나 사랑하는 딸이었지만 걱정이 되었던 것이 있었어요. 바로 제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점 때문이었죠. 저에게는 친딸과 다름없었지만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는 이것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데리고 온 사이는 이미 우리 집 사정을 모두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엄마, 여기 나랑 만나고 있는 준철 씨야. 인사해, 준철 씨. 여기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엄마랑 아빠셔. 오늘 인사로 온다고 선물도 가지고 왔어. 그리고 엄마가 저번부터 너무 걱정하신 것 같아서 미리 말하는데, 준철 씨랑 준철 씨 가족들, 우리 집 사정 다 알고 계시니까 걱정 마. 엄마가 내 친엄마는 아니지만, 친엄마나 다름없다고, 아니 그냥 내 엄마라고 다 말씀드렸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내 몸에 화상 자국도 다 아시고.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김준철이라고 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소라가 어머님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거든요. 항상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결혼 허락을 받으러 찾아뵙게 되었네요. 어머님께서 걱정이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 소라 알고 지냈을 때부터 다 알고 있었고, 연애 시작하면서 저희 부모님께도 다 말씀드려서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건 하나도 걱정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요. 저희 집에서도 다 알고 계시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엇보다 소라가 너무나 좋은 사람이라서 저희 집에서는 더 좋아하세요. 아유, 그런가요? 정말 다행이네요. 사실 우리 소라가 너무 착하고 좋은 아이라서 어디 가든지 사랑받을 거란 건 알고 있었지만 아무래도 내가 친모가 아니다 보니 사회적인 시선이 사실 항상 저희 같은 마음이 아닐 수 있어서 걱정이 많았어요. 좋게 봐주신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네요. 우리 딸이랑은 사귄 지 오래됐나요? 소라한테 가끔씩 듣긴 했었는데 듣다 보니 학교 다닐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고. 그래도 이렇게 결혼하겠다고 남자친구 데리고 오니 깜짝 놀랐어요. 어머님, 말씀 편하게 하세요. 소라랑은 학부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예요. 같은 학년은 아니지만 얼굴은 알고 있었는데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친해졌고 연애하게 된 거고요. 연애하기 전에도 여러 번 보면서 친해진 상황이라서 서로 잘 이해하면서 만나고 있습니다. 결혼 허락받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네요. 사실 저희 집에서는 저보다는 소라가 너무 아까운 거 아니냐고 할 정도예요. 저도 저보다 소라가 더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멋있는 소라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허락해 주세요. 딸이 데리고 온 사위는 너무나 정직하고 착한 사람이었죠. 딸이 의사가 되려고 했던 이유처럼 사위 역시 좋은 이유로 의사가 되었던 상황이었어요. 서로 봉사활동도 많이 다니면서 친해졌다고 했죠. 알콩달콩 잘 지내며 사귀는 두 사람을 보면서 저와 남편은 결혼을 시켜도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양가 상견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상견례 날 발생했죠. 상견례 장소에 도착을 해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는 사이에 갑자기 문이 열렸죠. 그 뒤로 나타난 것은 바로 26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던 전처였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뭐 하자는 짓이야? 여보, 당신은 우리 딸이 결혼하는데 짝퉁을 앉혀놓으면 어쩌자는 거야? 어머, 사돈 안녕하세요. 저 소라 친엄마예요. 반갑습니다. 여기 집안 사정은 아시죠? 이런 자리에는 사실 친엄마가 와서 말을 해야 하는 건데 저희 쪽에서 아무래도 결혼에 대해 잘 모르다 보니까 뭔가 착각을 한 모양이네요. 예의 없이 이렇게 해드려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장 여기서 나가지 못해? 여기가 지금 어디라고 찾아온 거야? 어디서 들어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당장 나가! 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재혼을 해서 결혼을 하다 보니 이런 무례를 저지르게 되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 정리하겠습니다. 잠시 자리 좀 정리하고 올 테니 저희 소라 엄마랑 얘기 좀 나누고 계시죠. 소라 엄마? 소라 엄마는 나야. 자리를 정리하긴 뭘 정리해? 저 여자가 나가야지. 내가 소라 엄마야. 이거 왜 이래? 아, 참나 어떻게 뻔뻔하게 여기 앉아 있어요? 배 한 번 안 아파본 게 이 짝퉁아. 당장 일어나 저리 좀 꺼져. 여기 내 자리거든. 우리 딸이 결혼하는데 당신이 뭐라고 이렇게 뻔뻔히 앉아 있어? 남들 욕하기 전에 좀 일어나시지. 저리 안 꺼지니? 정말 어이가 없어서 진짜. 지금 무슨 짓을 하시는 겁니까? 일단 밖에서 얘기하시죠.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소란 피울 거 아닙니다. 다른 분들도 계시니까 나가서 말씀하시라고요. 이제 와서 갑자기 엄마 행세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 더 큰 소리 나기 전에 당장 나가세요. 뭐? 엄마 행세? 야, 엄마 행세는 당신이 하는 게 엄마 행세고 난 원래부터 소라 엄마였어. 내 배 아파서 낳은 딸이 결혼한다는데 당연히 내가 와야지. 근데 넌 뭔데 여기 자리 차지하고 있냐고. 네가 왜 와? 네 배 아파서 낳았니? 어디 뻔뻔하게 친모 행세를 하고 있어? 왜? 별거 없어서 이렇게라도 한몫 챙겨야 되니 자리 차지하고 있는 거니? 진짜 뻔뻔해도 유분 쓰지. 전처는 상견례 자리에서 막말을 퍼부었고 순식간에 상견례 자리는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저도 남편도 사돈 내뿐만 아니라 딸과 사이 역시 모두 당황을 했고 그렇게 상견례 자리는 마무리가 되어버렸죠. 사돈 네 분께는 따로 사과를 드렸고 마음이 쓰였지만 제가 가장 마음이 쓰였던 사람은 다름 아닌 제 딸이었습니다. 자신을 버렸던 것을 그 어린 나이에 또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던 딸에게는 26년 만에 연락 한 통 없다가 갑자기 나타난 엄마가 너무나도 큰 상처가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자리를 정리하고 다시 만난 전처는 역시나 뻔뻔했습니다. 아니, 내가 하다 친모가 살아있는데 계모가 자리 차지하는 건 처음 들었네. 본처 없이 상견례 하는 건 처음 보네 진짜. 이보세요. 제가 소라 엄마예요. 지금까지 같이 살았다고 해서 엄마라고 착각하는 모양인데 원래 소라 엄마는 당신이 아니고 나라고. 내 자리에 꿰차고 들어앉아 있으니까 당신이 본처 같아?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그 자리 원래 내 자리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일단 소라 결혼하고 나서 내 자리 찾을 테니 그렇게 하세요. 지금 뭔 헛소리를 하는 거야? 네 자리라니? 네 자리가 지금 어디 있어? 20년도 더 지났어. 그동안 당신 한 번도 애 보러 온 적도 없었잖아. 이제야 말하기 시작한 아이 버린 거 당신이라고? 그건 기억 안 나? 20년이 지나니까 기억이 미화라도 된 거야? 잊어버렸으면 내가 다시 말해줄게. 우리 버린 건 당신이야. 이 금수만도 못한 인간아. 아픈 아이 당신이 버려놓고서는 이제 와서 친모 행세하는 거야? 무슨 20년도 더 지난 일을 가지고 그래? 그건 그때 일이고 어쨌든 소라 엄마는 난데 왜 이 여자 그 자리에 앉히고 난리야? 친엄마 찾으려면 당신이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결혼식에도 이 여자가 혼주 자리에 앉을 거야? 그건 나 용납 못한다. 내가 엄마야.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딸이라고. 내 딸 결혼식에 친엄마가 들어가야지.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리고 들어보니 애들 예단은 왜 안 받는 건데? 그것도 싹 준비해서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쪽 집안 대대로 의사 집안이라서 빵빵하다고 하는데 왜 안 받겠다고 하는 건데? 너 지금 제정신이냐? 지금 그것 때문에 이 난리 피우고 있는 거냐고? 참나 당신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한 게 없네. 끝까지 최악이다 진짜. 내 딸한테 상처 주지 말고 제발 좀 꺼져라. 차라리 당신 연락 없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 채 사는 게 낫겠어. 우리 인생에서 제발 좀 꺼지라고. 그리고 소라 엄만 너 아니야. 넌 낳기만 했을 뿐이지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네. 소라 엄마는 여기 내 옆에 있는 아내야. 참나 웃기고 앉아있네. 지금 아내든 뭐든 상관없고 소라 엄마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나야. 그쪽은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왜요? 막상 본처 나타나니까 입도 뻥긋 못하겠어요? 그 자리 내 자리니까 이제 좀 정신 차리고 나오세요. 그만 자리 차지하시고. 소라, 내가 마음으로 낳은 딸입니다. 제가 지금껏 엄마 노릇했고요. 소라가 친엄마 보겠다고 하면 저 말리지 않을 겁니다. 소라가 혼주석에 친엄마 모시고 싶다고 하면 전 소라 뜻 따를 거고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경우 없이 행동하는 거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뭐예요? 용서 안 할 거면 어쩔 건데? 당신이 뭐 어쩔 거냐고? 화상 입은 아이 꼴랑 몇 년 걷어줬다고 엄마라도 되는 줄 착각하는 것 같은데? 이보세요. 유전자 검사하면 당신이 아니라 내가 엄마라고 나와. 알아? 어디서 힘 한번 앉아놓고서는 엄마 자리 차지하려고 그래? 전처는 끝까지 본인이 딸의 친엄마라면서 딸의 결혼식에 자신이 모두 관여할 거란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딸의 마음이 너무나 걱정이 되었고 딸에게 연락을 했죠. 그렇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딸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을 했고 상견례도 다른 날짜로 바꿔 무사히 진행을 했습니다. 사돈댁에서는 저희 상황을 모두 이해해 주셨죠. 그날 이후로도 전처는 시도 때도 없이 연락을 해 오기도 했습니다. 뭐 어쨌든 지금 내 남편 옆에 있는 사람이 그쪽이니까 당장 뭐 어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쪽이랑 말은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서 불렀어요. 소라 결혼식 준비 내가 할게요. 제가 친모니까. 안 쓰던 연락처 좀 줘요. 제가 통화 좀 해야 할 게 있어서. 저번에 살짝 들어보니까 뭐 예단도 안 한다 어쩐다 이런 말들 하던데 그건 걔네들이 정할 게 아닌 거 몰라요? 이런 건 어른들끼리 정해야 하는 건데 뭘 모르니까. 아시다시피 저쪽 집안도 잘 나가는 집안이고 남들 눈도 있으니 어느 정도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어차피 그쪽은 이런 쪽으로 별로 관심도 없는 모양인데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지금 뭔 소리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예단님을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양가 다 합의한 상황이고요. 애들 의견 다 따르기로 했는데 뭔 소리를 하시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네요. 그리고 소라 결혼하는 건 어디서 들으신 거죠? 지금까지 연락 한 통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결혼식 한다니 떡하니 나타난 이유가 뭡니까? 정말 사돈댁 재력 보고 연락한 거예요? 참나. 의사 며느리 들이려면 어느 정도 투자는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남편이랑 나랑 워낙 엮인 사람들도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듣게 된 거고 그쪽이 상관할 바는 아닌 것 같네요. 어쨌든 소라는 어떻게 구워 삶았어요? 걔 상처 있는 거 그쪽이 아무렇지 않게 연기해줬구나. 참나. 걔는 진짜 참 누굴 닮아서
속이 물러 터졌는지 몰라. 그런 말 좀 했다고. 어쨌든 지금 나한테 삐져가지고 내 전화도 안 받고 그러는데 그쪽이 받지 말라고 했어요? 그 착한 애가 당신 손 타더니 성격이 많이 변했던데. 그거 그쪽한테 권한 없는 건 알고 있죠? 친엄마랑 연락을 하던지 안 하던지 그건 소라가 결정할 일입니다. 소라가 더 이상 친엄마랑 연락하고 싶지 않다고 했으면 그것도 소라가 원하는 일일 테고 저는 그걸 존중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소라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결혼도 상관하지 마시고 우리 딸 행복하게 결혼하게 좀 놔두세요. 더 이상 저한테도 우리 가족한테도 다시 접근하지 마세요. 이 말 전해드리려고 나온 겁니다.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그따위 말을 짓거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나는 소라 친엄마예요. 남편 전처고. 내가 살아온 세월도 있고 내 자식도 있는데 네가 뭔데 접근을 하라 말아야? 나한테 또다시 이딴 주제넘는 말 하면 딸 결혼시키고 뭐고 다 엎어버릴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다시 접근하지 말라는 제 말에 전처는 딸 결혼식도 망치겠다며 행패를 부렸죠. 한 번만 더 연락이 온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 전처는 다시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그런데 저번과는 다르게 태도가 바뀌었더라고요. 저기요. 제가 그때는 너무 무례했습니다. 잘못했어요. 다시는 소라한테도 연락 안 하고 그쪽한테도 연락 절대 안 할 테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때는 그냥 너무 화가 많이 나가지고 앞뒤 안 가리고 그렇게 한 건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다 잘못한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네? 갑자기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왜 갑자기 미안하다고 태도를 싹 바뀌신 거냐고요? 그때는 주제 넘지 말라면서 고래고래 소리치셨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정말 당황스럽네요. 그리고 저한테 미안하다고 할 게 아니라 소라한테 연락해서 미안하다고 하세요. 그동안 딸이 얼마나 상처를 받고 힘들어했을 줄 생각이나 해보셨어요?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저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딸이 받아주지 않고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했던 내용들 다 경찰서에 고소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접근금지 가처분까지 신청했다고 하는데 아마 그건 나올 것 같고 벌금도 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밀린 양육비도 소송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기요. 저 그만큼 지불할 돈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돈을 달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래도 그쪽이라면 말 듣잖아요. 참 웃기네요. 그때는 저한테 그만한 권한 없다고 큰소리 떵떵 친 거 아닌가요? 저는 딸 조종하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 딸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성인입니다. 딸이 그렇게 결정한 이유가 다 있겠죠. 그리고 마땅히 받아야 할 양육비 이제 달라고 하는 건데 뭐가 문제인가요? 알고 보니 딸은 그날 이후로 자신을 버린 친모에게 응징하고자 철저하게 준비를 해왔던 모양이었어요. 가장 먼저 했던 일이 그동안 받지 않았던 양육비에 대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성인이 되었어도 4살 이후에 집을 나가버렸기 때문에 그동안의 양육비를 지급하라 했던 것이었죠. 양육비 소송이 진행되니 친모는 딸에게 온갖 폭언을 퍼부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딸은 온갖 욕설이 난무한 메시지와 통화 녹음 내용을 토대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친모는 그제야 자신이 잘못했다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딸은 친모의 발언과 사과에도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은 채 침착하게 고소를 모두 진행했던 것이죠. 결국 친모는 접근금지 가처분으로 결혼식은커녕 그 근처도 못 오게 되었고 양육비 미지급권에 대한 배상도 해야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딸에게 그때 당시 일을 꺼낸 적이 있었어요. 딸, 사실 그때도 궁금하긴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물어보고 싶었어. 사실 엄마는 그때 좀 놀랐어. 우리 딸이 이렇게 컸나, 이렇게 단단한 사람이었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 한편으로는 얼마나 마음속으로 상처를 많이 받았을까 걱정도 되고 마음도 아팠거든. 내가 여러 번 우리 소라한테 물어봤었잖아. 괜찮냐고, 힘들면 엄마한테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했는데 우리 소라가 괜찮다고 말하니 든든하면서도 마음이 아프기도 했거든. 근데 딱 처리하는 걸 보니까 정말 이젠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싶더라고. 엄마, 이거 다 엄마 덕분인 거 알아? 내가 이렇게 단단하게 잘 자랄 수 있었던 거 다 엄마 덕분이야. 엄마는 내가 어떤 걸 하든지 내 뒤에서 든든하게 지켜주니 내가 엄마 믿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라고. 나 엄마 믿으니까 어떤 일이든 하나도 겁나지 않았어. 친모도 무섭지도 않았고 너무 우습더라고. 사실 처음에 친모가 찾아왔을 때는 놀랍기도 하고 약간의 기대가 있었거든? 근데 딱 말해보니까 내 기억 속에 날 버린 그 여자가 맞더라고. 그래서 감정 정리가 잘 된 거지. 전에도 그랬지만 나한테는 엄마는 여기 있는 우리 엄마뿐이야. 알지? 고마워, 우리 딸. 엄마가 더 미안하네. 우리 딸은 이렇게 엄마가 유일하다고 말해주는데 엄마는 쓸데없이 우리 딸한테 민폐가 될까봐 걱정이나 하고 말이야. 엄마도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우리 딸이다 말해야 하는 건데 미안하기도 하네. 아니야. 엄마, 나 엄마 마음 다 이해해. 엄마는 나랑 처음 만날 때부터 지금까지 평생을 내 엄마로 살았잖아. 김정민 씨가 아니고 소라 엄마로 살았어. 동생 태어났을 땐 사실 엄마가 달라질 수 있겠다 생각이 있었거든? 근데 동생 태어나고 나서도 엄마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 그거 보고 난 엄마가 진짜로 내 엄마구나 생각이 들었어. 내 기억 속의 친모는 엄마가 아니라는 것도 알았고. 고마워. 엄마 아니었으면 나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지 못했을 거야. 나도 우리 딸한테 너무 고마운 게 있어. 나를 엄마로 받아준 거. 그것만으로도 엄마는 너무 고마워. 우리 딸 처음 봤을 때가 6살 때였잖아.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나를 받아주기 어려웠을 텐데 엄마로 받아줬던 거 너무 고맙고 이렇게 잘 자라줘서 고마워. 엄마, 나는 우리 딸 태어나면 엄마 같은 엄마가 될 거야. 그게 내 꿈이야. 엄마가 나한테 해줬던 것만큼 나도 우리 딸한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려고. 내가 이렇게 행복한 거 엄마 덕분인 거 알고 있지? 그러니 엄마도 항상 행복하고 건강해야 해. 제 딸은 제가 자신의 유일한 엄마라며 말을 해주었어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내 편 우리 딸이 이제 곧 엄마가 됩니다. 저처럼 좋은 엄마가 되고 싶다고 말하는 딸을 보면서 그래도 내가 엄마 노릇을 하긴 했구나 뿌듯하기도 하네요. 사랑하는 우리 딸을 닮은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니 많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우리 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려고요.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랄게요.